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라는 질문. 거의 이런 전화를 하루에 한 통 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처음에 이런 전화 받았을 때는 정말 친절하게 "경찰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소장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아, 그건 알고 있고요. 그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고소장은 뭐 어떻게 쓴다기보다는 잘 쓰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죠. 잘 써야죠. 근데 참 이런 전화를 받으면 난감합니다. 사실 인제 저 같은 경우는 고소할지 말지 고민돼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고소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점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고소할 마음은 먹고 계시고 근데 막상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쓰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거는 정식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전화 오셔 가지고 "고소장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상황에서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디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이 보통 저한테 은행 서류 떼러 오신 분들처럼 말씀을 주세요. 이거 고소장 쓰는 법 좀 알려 달라고.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쓰시면 된다라고 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폭행이에요? 특수 폭행이에요?"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그쯤 되면 법률 상담을 정식으로 받으셔야죠, 사실은. 뭐 죄명을 어떻게 해서 고소장을 쓸지 뭐 이런 게 고민이시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고, 제가 인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죠. 제 시간도 중요한데. 근데 진짜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꼭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말고도 요즘에는 뭐 판례 찾기도 너무 쉽고 다른 분들이 예시로 올려 놓은 것도 상당히 많아서 쪼금만 찾아보시면 돼요. 진짜 본인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예를 들어서 폭행죄. 폭행죄 같은 경우는 판례를 찾아보시고 그 판례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때렸다 뭐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는데, 그거를 본인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적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이 사람을 폭행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나를 어떻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치 몇 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만 써서 제출하셔도 돼요. 이것조차도 번거로우시다고 하면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 주고 뭐 정식으로 고소 사건으로 진행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사건 진행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물론 이게 처음 쓰고 이러시는 거니까 '이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는 있죠. 막상 적으려고 하면 손이 잘 안 가고. 근데 진짜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듣기 쉽게 잘 쓰시면 돼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복잡하게 막 법률을 따지고 이런 것까지 고소장에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단순한 폭행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모욕 명예훼손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모욕죄 고소장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단 뭔가 면전에서 욕을 먹었을 때 한해서 인터넷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서로 나쁜 말, 험한 말, 심한 말 주고받다가 그거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거는 좀 별개 문제고, 정말 지인끼리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지인이 식당에서 심한 소리를 했을 때, 뭐 이런 거는 사실 모욕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욕을 먹었다." 이거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경찰분이 조사를 하실 거고, 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다 사방팔방 뚫린 데에서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욕을 먹었다." 뭐 이런 거를 쓰셔야겠죠. 아, 그리고 인제 상대방이 정말 육두문자를 섞은 욕설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살짝 비꼬면서 뭔가 애매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얘기가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장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나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육두문자를 섞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가 본인에 대한 나쁜 얘기를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말을, 이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전했는지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런 내용을 전했다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그 메시지가 만약에 길다라고 하면 수많은 그 메시지 중에서 본인을 욕하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찾으셔서 그거를 특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참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이런 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거는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뭐 연인 사이에 인제 성병 걸려 가지고 상해죄 혹은 상해치사죄로 고소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사실 액수가 애매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과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물어주면서 합의를 제안할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나 야 벌금 내고 말란다." 하고 나올지, 이 부분을 막상 고소를 해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으로 고소 대리를 맡기려고 찾아오시는 경우에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정말 그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시기 위함이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뭐 최소한 본전치기,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러면서 인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으셔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연인 사이에 성병 관련해서 고소하는 경우는 사실 감정이 섞여 있는 문제다 보니까 보통 한 명이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뭐 환승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감정이 상해 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해 줄지, 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진단을 받아서 그 차이가 명백하면 입증이 되었다고 보겠지만, 누가 평소에 그런 검사를 잘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막상 고소당한 상대방이 또 딴소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주장은 하지만 있는 사실관계를 또 바꿀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인제 애매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이렇게 직접 써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려도 좀 어려워하시긴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변호사 도움을 다시 요청을 하시는데 인제 또 막상 돈이 좀 부담스럽거나 아깝고 그렇죠. 스스로 고소장을 쓰긴 어렵지만 막상 맡기자니 비용이 아깝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게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도 그래서 제가 굳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권하진 않습니다. 일단 말씀은 드려 보지만 뭐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좀 강하게 변호사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기나 횡령, 배임 뭐 이런 거는 변호사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조금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권해 드리고는 하는데, 이미 뭔가 이 사건은 명백하고 내가 피해자인 게 확실하고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좀 제가 이렇게 권해 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시죠. 그게 느껴지고요. 근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에요. 이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내용을 이끌어내고 그거를 인제 수사관님이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일, 그게 변호사 역할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꼭 한 번은 본인에게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보다 확실하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편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머리 아프고 뭐 돈 좀 아껴서 혼자 어떻게든 해 볼지. 여러분이 지금 고민 중이신 사건이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일이라면 그 억울함을 끝까지 제대로 전달해서 풀고 싶으시다면 그 전달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간단한 듯 간단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